네, 안녕하세요. 강프랙탈입니다. 2022년 8월 18일 목요일 시황 분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한번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파란불이 많죠. 그 뜻은 뭐다? 시장이 오늘도 약세를 보였다. 제가 어제, 미국 FED 발표를 앞두고 조정세를 보일 확률이 높다고 하였는데요. 자, 잠시만요. 내용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FED 추가 금리 인상 재확인하였다. 그리고 속도 조절 가능성도 열어뒀다라고 하지만 금리 인상을 추가로 올리겠다고 하면서 시장이 그만큼 조금 조정세를 보일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내용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플레이션이 상당 규모로 떨어지기 전까지는 추가 금리 인상을 이어갈 것이라는 기존의 방침을 재확인했다. 자, 하지만 어느 시점에서는 인상 속도를 늦춰야 할 것. 그러면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아니라는 거고, 지금 금리 인상 속도가 둔화되는 시점, 그때가 아마 증시가 좀 추가 반등이 가능한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 금리 인상 행보를 중단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을 했다. 어느 정도 이건 예견된 내용이긴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은 해외 증시 같이 한번 살펴보면 일단 전반적으로 지금 다 파란불이죠. 다 파란불이라는 건 그만큼 증시가 힘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당분간은 제가 현금 조금 마련해 두시고 보수적으로 보시라고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자, 지금 다우산업, 나스닥, S&P 3대 지수 모두 하락하였고요. 니케이 지수도 오늘 아시아 증시 상해 종합 지수, 항생, 홍콩 항생 지수도 다 떨어졌고, 프랑스, 독일 그냥 쭉쭉 내리막으로 흘러내린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 해외 증시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약세로 접어드는 모습이고요. 오늘 기관 투자자들이 조금 매도세를 크게 보였습니다. 좀 특징적으로. 자, 오늘 외국인이 그나마 조금 오후 들어서 매수세로 지수를 좀 지켜주었다. 이 부분은 사실상 반도체 업종 위주, 삼성전자를 담으면서 이렇게 순매수가 좀 커진 모습이고, 전반적으로는 외국인도 매도세를 같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의 어떤 매도세로 인해서 시장이 조금 흘러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팔아 제낀 모습입니다. 하지만 코스피 시장 반등과 함께 코스닥 지수도 일부 시장 하락을 만회해준 모습이고요. 자, 오늘 시장 어떤 섹터가 또 강세였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테마, 출산 장려, 저출산 관련주들이 오늘 강한 상승을 해주었는데요. 자, 그 이유를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오세훈 시장이 아이 키우기 좋은 서울을 만든다. 5년간 14.7조를 투입하겠다라는 소식에, 자, 아가방 컴퍼니는 이제 상한가를 기록하고 저출산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큰 강세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자, 내용 한번 살펴보면 엄마 아빠 행복 프로젝트 본격 추진하겠다. 안심 돌봄 편한 외출 일상생활 균형 등, 그리고 육아조력자 돌봄상 바우처를 신설하고요. 육아휴직 장려금도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자, 사실상 지금 이러한 기사가 나오기 전부터 저출산 관련주들이 최근에 좀 흐름이 안 나오고 있었거든요. 저는 상승세가 나올 시점이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마침 이렇게 기사를 같이 띄우면서 오늘 강세를 보여준 모습입니다. 제로투세븐도 같이 오늘 강세를 보여준 모습이고, 저출산 관련주들이 시세를 줄 때가 되었었는데 오늘에서야 강한 시세를 주었다. 이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10시에 이제 기사가 나오면서 다 같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저출산 관련주들이 오늘 이렇게 강세 흐름을 보였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우주항공 관련주들 최근 들어서 좀 상승 흐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하나에어로, 아니면 한글과 컴퓨터 등 우주항공 산업이 조금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고, 하반기 신규 상장주들도 세비캠, HPSP 등 좀 요런 종목들이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 참고해 주시고요.
세비캠도 오후 들어 막판 장막판 들어서 좀 강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세비캠 같은 경우에 상한가 이후에 그동안 좀 눌리는 흐름들을 보였는데, 자 오늘 시가 음봉에서 시작했다가 오후 들어서 말아 올린 모습이죠. 자, 이렇게 상한가를 기록했다가 이 위에서 노는 종목들은 충분히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시세를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항상 매매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좋고요. 네, 신규 상장주들 좀 주목을 같이 해볼 필요가 있고, 조선기자재 관련주들, 뭐 성광밴드, 1승 등 좀 강세를 보였고, 조광 ILI는 어제 좀 강한 상승세에 힘입어서 오늘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졌습니다. 오늘도 거래량이 약 4,400만 주가 터졌는데 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리고 성광밴드, 1승, 하이로코리아, 태광 등 조선 기자재 종목들이 최근 들어서 지속적으로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태광도 마찬가지. 자, 조선 기자재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부동산 관련주들은 조금 일단은 건설 대형주들은 최근에 네옴시티 관련해 가지고 같이 올라오긴 하였었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부동산 시세가 아직까지는 지금 꺾이는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저는 전반적으로 자 시장, 부동산 시장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부동산 시장을 읽어야 부동산 시장의 흐름은 건설주 흐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건설주들은 최근에 지속적인 조정을 받다가 최근 들어서 네옴시티 관련해서 좀 반등세를 보여주었는데, 이후 추가적인 상승이 조금 어려운 이유, 금리 인상이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 하락이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개파락, 호가 개파락으로 떨어지는 경우 추가 하락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점, 그리고 부동산 경기는 장기 사이클로 움직이기 때문에 한 번 하락을 시작하면 그 기간이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다. 자, 이 점 참고를 하시고요. 지금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 기사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앞으로 대응 방향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초 용산도 하락 전환, 서울 25개 자치구 모두 하락세, 호가 수억 원을 낮춰도 매수 문의가 없다. 부동산 가격이 사실상 뻥튀기가 된 것이 맞습니다. 왜냐? 자, 부동산 가격 왜 뻥튀기가 되었을까? 첫 번째, 건설사들은 분양가를 높일수록 이득. 자, 건설사들은 분양가를 높일수록 이득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였을 거고요. 그리고 언론사들은 건설사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건설사의 어떤 자금 지원을 받기 때문에 후원이라고 봐야죠. 자금 후원을 받기 때문에 나쁜 기사를 쓰는 경우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없었다. 자, 건설사 자금으로 가는데 부동산에 대해 나쁜 기사를 쓰는 경우가 없었죠. 대부분이 다 가격이 계속 오른다, 이런 식으로 내렸습니다. 가격 천정 모르는 가격 끝없이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기사를 썼었습니다. 후원을 받아요, 이런 식으로 기사. 자, 그리고 세 번째, 부동산 공인중개사 거래 가격이 하향될 경우 거래가 크게 감소한다. 따라서 가격 상승을 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건설사들과 언론사들, 공인중개사분들이 가격 띄우기에 동참을 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부동산 가격 하락이 부동산 가격 하락은 이제 막을 수 없다. 왜냐? 이 새 어떤 유형 대형 건설사들과
대형 건설사들과 언론사들, 그리고 공인중개사분들, 이분들이 엄청나게 노력을 하는데도,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건 뭐죠? 부동산 소유한 사람들, 풀 대출을 받은 사람들. 자,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과 풀대출을 받은 사람들, 이런 분들이 부동산 가격 띄우기에 여념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하락이 지속된다는 건 막을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리 인상이 지속될 것이고요. 그리고 부동산을 사면 자산이 떨어진다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부동산을 사면 자산이 감소한다고 사람들이 인식.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부동산을 굳이 살 이유가 없죠. 일단 금리가 지속적으로 이제 올라가는 추세에다가 풀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을 구입한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대출금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매물이 급격하게 나올 수가 있겠고, 그리고 그러면 부동산 매물 출회, 그리고 가격 호가 낮춰서 매물이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호가가 계속 낮아지면서 금리도 계속 오르고, 이렇게 되면 사실상 부동산 가격은 사실상 고가 많이 올랐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저는 최대 반토막도 가능하다고 본다. 앞으로 약 10년간 최대 반토막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보셔야 되고, 건설 경기는 침체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옴시티 관련주는 단기성으로 지금 매물을 조금 털기 위해서 이런 이슈들을 내보내는 것 같고, 전반적으로 건설 경기는 침체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이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부동산 가격이 왜 뻥튀기가 되었는지, 대형 건설사들과 언론사분들, 공인중개사분들, 자, 이렇게, 그리고 부동산 소유한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노력을 했는데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막을 수가 없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금리 인상 지속, 사람들은 부동산을 사면 자산이 감소한다고 점차 사람들은 부동산을 사면 자산이 감소한다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이 이제 매물이 계속 출회될 거고요. 그리고 호가가 낮춰서 매물이 나오는데 지속적으로 매물이 나오기 때문에 공급은 많고 수요보다 공급이 많으면 어떻게 되죠? 가격은 계속 떨어지겠죠. 그래서 최대 반토막도 가능하다고 전 보여지고요. 객관적으로 앞으로 약 10년 동안, 그리고 전반적으로 건설 경기는 침체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 기사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자,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고, 집주인 매물들이 호가를 1억씩 내리고 있지만 사겠다는 사람이 없다. 자, 이렇게 아크로 리버파크 등 46억까지 신고가를 기록했지만 최근 36억으로 낮아졌다. 한 10억 정도 그냥 바로 손해를 보는 거죠. 한강 이북 집값은 더 내려갔고요. 북쪽은 더 내려갔다고 합니다. 자, 부동산 가격, 자, 여론을 좀 볼게요. 돈 많은 사람들이 사세요. 집이 없는 걸로 10억대, 20억대. 실질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지금 떨어지고 있다라는 점 참고하셔서, 지금 부동산 관련주들 현대건설 한번 볼까요? 현대건설 최근에 계속 올라왔었죠. 왜? 네옴시티 관련주들 올라왔던 건데 외국인들은 물량을 털고 있죠. 고점에서 외국인들은 물량을 털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자, 5만원 북은 이 저항이 강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먹을 폭이 그다지 크지 않다라는 점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동일 업종 또 보시면 전반적으로 IS 동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 중형 건설사인데 지속적으로 지금 쭉쭉 떨어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죠. 6만원에 사신 분들은 6만원에 사신 분들 올해 6만원에 사신 분들은 지금 4만원까지 떨어졌다. 이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외국인과 기관이 끝도 없이 팔고 있고요. 시가총액 1조 2천억. 뭐 돈을 아무리 잘 벌어도 경기가 꺾이면은 향후 벌어들이는 수익이 감소할 것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돈을 많이 벌면은 예전에는 뭐 시가총액 대비 뭐 펄을 계산을 해서 실적이 좋으면은 이제 주가가 올라가곤 했었는데, 지금 시대의 어떤 흐름은 성장률과 미래의 수익과 성장률을 고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래의 성장률과 어떤 수익이 떨어진다면 시장의 성장성이 떨어진다면 지금까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었어도 주가는 하향 곡선을 그리게 된다.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뭐죠? NC소프트 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NC소프트가 그동안 돈을 잘 벌었습니다. 뭐 4천억도 벌고 8천억도 벌고 3천억도 벌고 이렇게 벌었었는데, 자, 100만원에서 38만원까지 지속적으로 2021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돈을 잘 벌었는데도 불구하고. 왜죠? 성장성이 떨어진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NC소프트도 보겠습니다. NC소프트 봤고요. 아모레퍼시픽도 보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 그동안 돈을 잘 벌었습니다. 뭐 매출액은 5조대, 4조원대가 나왔고, 영업이익은 뭐 4천억대, 1000억대, 3000억대, 2700억대가 나왔는데, 자, 시세를 보면은 35만 6천원에서 지속적으로 뭐 이 30만원까지도 2021년도에 기록을 하기도 했었는데, 정확히 지금 3분의 1 토막이 나왔습니다. 고점 대비. 그래서 그동안 돈을 아무리 많이 벌었어도 향후 성장성이 떨어진다면 주가는 하향 곡선을 그리게 된다. 이 점 굉장히 무섭죠. 싸다고 산 사람들은, 개인 투자자분들 모든 아모레퍼시픽을 갖고 있는 모든 주주는 다 물려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모레퍼시픽을 혹시 들고 계신 분이 있다고 하시면 다 손실 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원이 손실이고, 자, 이렇게 전원이 물려있는 주식은 굉장히 올라가기가 어렵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 다만 외국인들이 최근 들어서 조금 매수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노리고 들어가시는 건 괜찮지만, 장기적으로 보고 들어가는 것은 조금 시장의 흐름을 살피면서 접근을 하셔야 된다. 수급과 어떤 주가의 흐름을 같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대장주 삼성전자가 오늘 좀 크게 선방을 해주었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반도체 반등 흐름이 나오고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오늘 시장 하락에도 불구하고 오늘 좀 1.8%의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었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약세를 보였는데, 실질적으로 그만큼 삼성전자의 어떤 뭐 배당 수익률이라든지 아니면 그동안 워낙 SK하이닉스에 비해서 반등폭이 적었기 때문에 오늘 좀 강세를 보였다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거래대금 보시면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거래대금이 약 1조 원 정도가 이제 터졌는데, 그만큼 오늘 좀 강한 흐름을 보였다고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보유하신 분들은 앞으로 좀 편안하게 지켜보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지금 시장 금요일을 앞두고 있고, 지금 오늘 조금 조정세를 받았는데 당분간은 좀 보수적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황 분석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